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특수강도 혐의자 김길수가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여성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자 이를 역추적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렸던 것으로 조사된 김길수는 실제로 단정하게 이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김길수는 계획 번째는 아니며 조력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윤희 씨가 전 총조 씨의 이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서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남 씨는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전 씨 사기 행각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이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 치료 중 달아난 지 63시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이동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김길수 검거 상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검거된 김길수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원래 수감돼 있던 이곳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송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연락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김 씨가 도주한 날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10만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경찰은 여성을 입건한 뒤 김 씨가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할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을 통한 김 씨의 검거에 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전화 발신자가 공중전화인 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는데 체포 과정에서 김 씨가 다소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도주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김길수의 신병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김 씨는 검거 직후 인근 의정부 경찰서에서 안양 동안경찰서로 옮겨져 약 2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전 4시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김 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조사를 하고 구치소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날 경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는 도주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고 조력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도주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는 조력자는 없었다며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간 대담했던 도주 행각을 임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시작된 김길수의 탈주극은 63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탈주 후 처음 만난 여성으로 알려진 여자친구 A씨와의 통화가 검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찰서로 압송된 김길수는 계획 탈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김길수는 탈주를 시작한 4일 하루에만 의정부 등 경기도와 서울 북부인 도봉, 남부인 고속터미널 등 최소 7곳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도주 당시 남색 병원복 차림이었던 김길수는 옷을 2차례나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채 서울 창동역 인근 사우나에서 머물렀고 서울 고속터미널 옷가게에서 직접 검정색 상하의를 구입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계속 현금을 쓰면서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제가 밤새 일을 해서 머리를 못 감았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낀 채로 깎았고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4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일부러 삼켜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탈주범 김길수 도주 63시간 만에 이제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죠. 네, 관련 내용 백송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젯밤 이 경찰에 압송된 김길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하셨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자, 지금 직접 보신 대로 이 김길수 도주 과정 중에 옷가게에서 구입한 검은색 점퍼와 바지 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길수 검거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게 고속터미널이었죠. 그렇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위아래 옷으로 사서 갈아입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방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김길수 같은 경우 도주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이번에 검거될 때 통화를 했던 그 여성, 뭐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그 여성입니다. 일단 택시비하고 10만 원 정도 현금을 받고 그 뒤로 이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다시 이 의정부로 가서 네네. 어젯밤 9시 15분쯤에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요. 예. 그 전화를 거는 순간 사실상 이제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화 이후에 의정부원고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이제 순찰차가 이제 바로 따라 붙었고 순찰차가 보이니까 바로 뒤를 틀어서 도망을 가다가 한 40여 미터 도망가다 검거가 됐는데 거기서 뭐 저항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길수가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다시 처음 도주해서 첫 번째 왔던 장소였던 의정부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도주 63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예. 수사 여건상 뭐 빨리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좀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4일 오전 6시 20분 정도에 김길수가 탈주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6일 밤에 잡혔으니까 사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교정당국이 신고가 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에 빨리 잡혔는지 또는 더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요, 김길수 이제 도주 과정 중에 이제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만 미용실에 들렀다가 옷을 사입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탈주범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런 여유로워 보이는 행각 때문에 63시간을 버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금방 검거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네. 도시의 많은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 있으면 오히려 검거가 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저 첫 번째 사진이 저희가 이제 김길수가 도주했다고 했을 때 첫 사진인데 그렇죠. 네.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검거돼 있을 때 모습하고 정확하게 딱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어렵겠어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저렇게 마스크를 쓴 김길수가 그냥 미용실에 들어서 머리를 자르면 미용사분께서 김길수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중들에게 인지가 됐던 색깔은 저 가운데 있었던 저 베이지색 그 후드였는데 예. 그 뒤에 다시 또 옷을 갈아입었죠. 네. 사실 뭐 대중들이 저 부분을 완전하게 캐치업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녹아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거가 더 늦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김길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검거된 장소는 경기도 의정부였거든요. 그 사이에 김 씨 행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길수가 정말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이 고속터미널역이었고 당시에 이제 입고 있던 옷도 이제 사진으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네. 그 이후에도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주 당시에는 병원 직원들이 입는 이제 푸른색 옷을 입고 있다가 그 후에 베이지색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힐 때는 검정색 상하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조력자들한테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현금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추적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선 변호사께서 아까 고속터미널까지 간 것이 혹시 이제 지방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고 옮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도주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김길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는 상황입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길수 같은 경우는 15살이었던 2002년부터 특수강도 미수 범죄를 저지르고 예. 이번 사건 특수강도를 저지르기 한 10여 년 전에 특수강도 강간의 무고죄로 징역 6년 또 4개월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대중들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도주 자금 같은 게 떨어질 경우 추가 범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 불안이 컸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조사를 통해서 혹여라도 그 사이에 어떤 절도 등의 범죄를 행했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다행인 것은 김길수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김길수 도주 계획과 조력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도주를 계속해서 해왔던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계획이라든지 조력자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도주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일단 숟가락 손잡이를 일부러 또 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조력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성 지인으로 알려진 그 사람과 그리고 친동생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형법상 친족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여성 지인에 대해서만 일단 입건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일단 이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에 김길수를 서울 구치소에 넘겼습니다. 자, 근데 왜 더 긴 시간을 조사하지 않고 구치소로 넘긴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도주를 한 도주죄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시 이 구치소로 입감을 시켜야 됩니다. 72시간 안에. 네. 그래서 일단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형의 그 집행 및 수용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동을 시킨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길수가 처음에 구속이 됐던 저희가 이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런데 네네. 이미 특수강도로 구속이 돼 있고 구속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 도주죄로는 추가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구치소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일단 김길수는 지금 특수강도 혐의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도주죄 혐의까지 받게 된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예. 당연히 강력한 처분, 그러니까 더 감시가 강화될 것이고 어쩌면 독거실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에서 처분을 받는 것 이것보다는 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그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보면 이것도 궁금해지는 게 네. 김길수에게 돈을 준 30대 여성 또 친동생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범인이 도주를 했는데 그 도주를 도운 경우는 이제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둘 다 범인 도피죄에 해당은 되지만 일단 여자친구는 처벌을 받고 결론적으로 친동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범인 도피죄 친족 간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아들이 무언가 사고를 치고 왔는데 엄마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고 예. 동생 같은 경우 는 처벌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냥 도운 게 그냥 도주를 했다고 구치소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전화해서 우발적으로 도운 것인지 사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이제 김길수가 검거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교정당군 직원들 초동대처 미흡했다 이 지적은 계속 일어날 것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계속해서 일단 김길수 검거가 먼저기 때문에 검거 이후에 이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제 김길수가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예. 교정당국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김길수가 6시 20분 정도에 도주를 했는데 예. 실제 신고는 7시 20분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가 이제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취재 기자를 한번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탈주범 김길수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김 씨는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병원 치료 중 달아난 지 63시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동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길수 어떻게 잡혔습니까? 네, 어젯밤 경찰에 검거된 김길수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원래 수감돼 있던 이곳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송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에게 연락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김 씨가 도주한 날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10만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경찰은 여성을 입건한 뒤 김 씨가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할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을 통한 김 씨의 검거에 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전화 발신자가 공중전화인 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는데 체포 과정에서 김 씨가 다소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도주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김길수 신병 처리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주세요. 네, 김길수는 인근 의정부 경찰서에서 안양 동안경찰서로 옮겨진 뒤 약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오전 4시쯤 이곳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김 씨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조사를 하고 구치소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날 경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씨는 도주는 계획 범행이 아니었고 조력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자, 도주 63시간 만에 이 검거된 김길수, 조력자는 없었다면서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를 오간 대담했던 도주 행각 임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시작된 김길수의 탈주극은 63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탈주 후 처음 만난 여성으로 알려진 여자친구 A씨와의 통화가 검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찰서로 압송된 김길수는 계획 탈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김길수는 탈주를 시작한 4일 하루에만 의정부 등 경기도와 서울 북부인 도봉, 남부인 고속터미널 등 최소 7곳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도주 당시 남색 병원복 차림이었던 김길수는 옷을 2차례나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상하이로 갈아입은 채 서울 창동역 인근 사우나에서 머물렀고 서울 고속터미널 옷가게에서 직접 검정색 상하이를 구입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계속 현금을 쓰면서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제가 밤새 일을 해서 머리를 못 감았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낀 채로 깎았고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4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일부러 삼켜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향해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거론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4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이딴 쇄신 행보를 거론하며 늦었지만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집권론 떠들다 5년 만에 정권이 끝난 것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승리 후 느슨해진 당 안팎의 분위기를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오영환 의원에 이어 3번째 불출마 선언입니다. 균형 감각과
열정을 가진 세 사람이 맡아주기를 염원하면서 저희 불출마 결정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중진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도 당 중진과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 위원장은 몇몇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거취를 압박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당사자들에게 직접 통화해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인 권선동, 장제원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김 대표는 주말 동안 인 위원장과 불출마 요구와 관련한 통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공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SNS를 통해 지역구 활동을 알리며 애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권선동 의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 위원장이 친윤계를 지목한 건 지금의 당과 대통령실 관계 형성에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걸로 전해졌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여야가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 험지 출마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가 혁신위의 이 희생 요구를 받아들일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당내에서 이 김두관 의원이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험지 출마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친명계로 이제 분류가 돼버린 이제 김두관 의원 이런 얘기를 꺼낸 상황 이걸 먼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우리 노 교수님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거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네. 총선 때마다 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 바꾸기 경쟁. 그게 이제 뭐 혁신 경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뭘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총선 때마다 사람 바꿨는데 뭐 정치가 좋아졌나요? 네. 뭐 더 나빠졌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인식에는 예. 사람 많이 바꾸는 당이 뭐 혁신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뭐 여당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이완 혁신위원장이 뭐 친윤, 중진 뭐 이런 분들 다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하거나 하라 예. 하고 이제 뭐 계속 전화까지 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 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중진들에게 압박을 하니까 이런 그야말로 막 이른바 혁신 경쟁, 물갈이 경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강도가 세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안동, 대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결정하지 않을 순간이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험지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안동 출신이니까 고향인 안동, 뭐 대구에 출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다 그냥 못 들은 거 하고 네. 개항이 그냥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가능한데요. 네. 정치는 생물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삶의 궤적을 보면 네. 승부사적 기질도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재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의 리스크가 있을 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상당히 또 감안했던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앞으로 대권 가도를 생각한다면 승부수를 던져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승부수를 어디다 걸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뭐 일단 지역은요 예. 여러 군데를 놓고 효과가 큰 곳으로 가겠죠. 물론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적의 뭐 상대 진영의 심장부인 뭐 대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거는 그때의 상황을 예. 보고 예.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가 크면서도 본인의 어떤 출마에 그래도 당선 가능성은 그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요, 또 이른바 200석 압승론 이 언급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200석, 뭐 총선 압승, 이대로 하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 지난번 그 광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이뻐서 국민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랬다니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진 척은 하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은 정신 못 차렸나 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 강서 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뭐 정동영 전 고문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200석 압승론이 나오자 조금 일이 좀 제동을 거는 이런 모양새인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저런 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현실적인 가능성 뭐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건 심판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는 오래된 얘기가 있죠. 선거와 골프는 머리 두는 순간 진다고. 예. 아니 예전에 뭐 180석을 장담하다가 뭐 있지 않습니까? 예. 20년 집권론 하다가 그냥 정권 교체돼 버린 그런 사례도 있고 국민들은 박용진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경우를 심판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그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뭐 어느 차이로 얼마만큼 차이로 이기느냐 그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패배한 사람에게 쓴 약이 된다면 예.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또 오만함에 빠진다면 그 승자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설사 200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그 얘기를 절대 입에서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고요. 또 선거가 뭐야 그야말로 내가 잘한다고 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고 국민이 심판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저런 말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육선에 이제 박병석 의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수도권에 다선 의원들이 많은데 박병석 의원 불출마, 다선 중진들의 용태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이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죠, 다선들이. 일단은 그 민주당의 경우 뭐 박지원 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예.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출마 의지가 강했던 분인데 예. 불출마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좋은 신호탄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또 지도부나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이제 그 김진표 의장도 뭐 임기를 끝내면 뭐 용태를 또 선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볼 때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뭐 스스로 출마 선언을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그동안 그 오랜 동안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민주당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되는 586 세력에서도 일부 뭐 용태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고 박병석 의장의 불출마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뭐 추미애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추미애 송영길 뭐 조국 이런 분들의 출마는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할 것 같아 보이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발 혁신이라는 게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전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자,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당 중진과 친윤계를 향해서 연일 희생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 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예. 꼭 성공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요 희생해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출마해서 떨어져도 다른 할 일도 많고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인터뷰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인현 위원장 몇몇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결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죠. 당사자들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불출마를 하면서 할 분위기를 바꿀 계기가 될까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겠죠. 좀 인용한 위원장이 참 저런 걸 가만히 보면은요, 네. 상당히 좀 우리 애들 말로 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지금 이슈를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네.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지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뭐 장제원 의원 또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가 나왔어요. 불출마하고 다른 쪽 어떤 길을 본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까 인용한 위원장이 잘 얘기했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선거에 떨어져도 또는 불출마해도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분들이 어떤 희생의 모습을 보여서 현재 같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뭐 여권 위기론, 뭐 국민의힘 위기론 이런 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 대통령 지지율 보더라도 내년 선거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걸 본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희생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뭔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그게 선거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혜택을 보고 또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언급됐던 그 3명 중에 뭐 한두 명은 그런 식으로 불출마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현 위원장 비례대표 연령을 30, 40대로 낮추자는 이 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과의 비교해서 이런 계획들은 어떻다고 진단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인요한 위원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뭐 이준석 대표의 신당을 겨냥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아니다. 큰 그림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통합 속에서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통합의 좋은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뭐 이준석 신당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놓고 가면 오히려 그 이슈에 매몰될 수 있고 자기 중심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인요한 위원장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자기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그 직진 뭐 이렇게 이름 붙였듯이 요새 보면 직진 요한 같아요. 직진 요한. 그리고 워딩이 뭐 굉장히 직진이면서도 워딩이 굉장히 절제돼 있으면서 굉장히 쉬우면서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부분만을 제대로 긁어주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오만한 모습이나 거만한 모습이나 아주 과도한 워딩을 쓰지 않는 이런 모습 굉장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도 뭐 이런 모든 분위기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의중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지해주고 따라가는 거 아닐까. 이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좀 후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직진 인요한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전국의 이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이제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를 총선을 앞두고 더 기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얘기로 인해서 김포 시민들이나 일부 국민들한테 혼란만 초래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 간의 개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모르지만은. 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적인 편에서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소속 지자체장들이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천시장, 충남지사 각각 얘기하는 건 뭐 좀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겠죠. 예. 뭐 인천은 사실 김포,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자체고. 맞습니다. 저는 만약 김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편입 안 된다면 인천에 편입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김포 시민들이 선택하는 문제고 그렇죠. 제가 왈가왈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인천, 뭐 서울, 경기도 이런 데는 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얘기할 만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전 예를 들어서 뭐 충남지사 같은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모처럼 나온 정책 이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대를 무작정 비난하고 막 뭐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생산적인 이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포 편입, 서울 편입을 계기로 해서 지방에도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메가 이런 네. 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좀 좋은 그런 어떤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 소멸이 많이 우려가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럴 때 많은 연구자들이 이건 지방을 지원할 때 기초단체까지 다 지원할 게 아니고 광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지방도 산다. 예.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저는 뭐 그런 정책적 이슈가 토론이 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소속이건 야당 소속이건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본다. 이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뭐 밑도 끝도 없이 정치 쇼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구나 지금 여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총선 승리라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비판의 방향은 잘못됐고 정책 이슈로 토론을 할 가치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치 쇼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옳은 이야기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군과 아군 뒤바뀌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군과 아군이 뒤바뀐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유정복, 김동연 두 사람이 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같은 상황이 다른 거지 거다. 적군 아군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네. 생각이 들고 본인들이 처한 상황 논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지자체장입니다. 그 그렇죠. 지역의 대표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자기 지역을 뺏기는 거잖아요. 네. 영역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본인은 거기를 발전시킬 역량이 없다. 저쪽보다 떨어진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을 비교할 때 우리 지역보다 저쪽 지역이 더 나은 지역이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는 자기 지역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네네. 저는 당연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한 군데가 예. 영역이 넘어가면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쭉 도미노 현상을 또 막기 위해서는 저런 반응을 하는 거는 저는 그 지자체장으로서는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 주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어요.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이 뉴시티 특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좀 반발은 있지만 속도는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한 건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김포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 그래서 그 민심을 받들어서 민심대로 따라가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속도를 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뭐 총선 전에 결론이 나겠습니까? 총선에서 공약으로 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민들의 선택을 보고 네네.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 지금 또 뭐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와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서 예.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게 연구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좀 촉발된 계기가 네.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분할한다는 그런 것에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연 김포 서울 편입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총선에 공약을 내세워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예. 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남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찰은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마스크를 낀 남현희 씨가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10시간에 가까운 경찰 조사를 마친 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 정말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20분쯤부터 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3일 구속된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 규모는 26억 원, 피해자는 20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이 남 씨도 공범이라며 함께 고소한 겁니다. 전 씨는 해외 비상자사나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전 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씨는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이번 주 안에 남 씨를 다시 불러 전 씨와 대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입동을 하루 앞둔 오늘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10에서 15도가량 낮은 1에서 1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만에 최저 3도까지 12도 넘게 떨어지고 체감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에서 3cm, 수도권과 경북권은 1cm 안팎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권 내륙에선 살얼음이 낄 곳도 많아 출근길 교통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풍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지붕이 날아갈 정도인 최대 시속 90km의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9일과 10일은 날이 풀리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 주말인 11일 이후부턴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침할 때 좀 아프고 콧물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 26명 중에 9명만 학교에 왔다는 네. 나머지 다 조카. 네, 보신 대로 최근 이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독감 환자 수요 일주일 새 무려 73%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새 최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네, 3년 동안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를 쓰면서 독감 네네. 환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예. 다만 마스크가 자율화되면서 특히나 이렇게 밀폐 공간에서 예. 환기가 부족한 학교라든지 학원을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지금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환자의 경우는 13배고요. 청소년은 10배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아동 청소년층에서 많이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근데 환절기가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죠. 학교나 학원에서. 그래서 네. 특히 초등학생이 많은 이유는 네.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독감을 여러 번 앓았기 때문에 네. 자연 면역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지금 아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이 가장 많은 거는 이런 공간의 어떤 환기 부족과 그리고 이제 자연 면역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기 부족과 면역력 저하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우리 인체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코로나19도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독감과 코로나 같이 또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둘 다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겨울에 유행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예. 다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대부분 국민들이 한 번 이상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예. 자연 면역이 있어요.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앓은 분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방 백신들도 맞으시기 때문에 저는 유행을 하더라도 치사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국민들은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예방 수칙과 예방 접종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감기와 독감 증상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네.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가 감기와 독감은 똑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지만 예. 특징이 감기는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약은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네. 감기는 뭐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열이 나더라도 아주 가벼운 미열 정도가 나면서 네. 일주일 정도면 자연 치유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예. 독감은 좀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독감이 걸리면 고열이 39도, 40도 이상 갑자기 나면서 예. 아주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근육통이 심하고 인후통이나 두통이 심하기 때문에 독감이라는 딱 감염이 되면 증상이 감기와는 확연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면역이 아주 강한 분들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네네. 가볍게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뭐 우리가 독감인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네. 또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면서 일주일 이내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감 예방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백신 접종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정말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면역이 좋은 분들은 예방 효과가 70~80%까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또 면역력이 좀 낮은 경우는 한 40%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예측이 잘 될 때는 70~80%가 되지만 예. 예측이 안 될 때는 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독감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나는 독감 백신을 접종했으니 독감 증상이 있더라도 독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예. 독감이 걸리실 수도 있고 다만 조금 가볍게 지나가시는 거고요. 예, 네. 코로나도 예방 접종을 했지만 대부분 다 걸리시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단지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훨씬 예방 접종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독감 백신 맞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좀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로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은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네. 과거에 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이것이 맞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접종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독감 예방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너무나 호흡기 바이러스의 예방 수칙을 잘 알고 계세요. 네. 독감도 이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 비말이 표면에 떨어지면서 손을 통해서 접촉이 되기 때문에 네. 항상 환기를 잘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그리고 손 씻기가 생활화된다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대의 마라톤 대회죠. 뉴욕 마라톤이 열렸는데요. 힘차게 달리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마라톤은 세계 최대의 마라톤 축제의 축제인 만큼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해 대회에는 12만 5천여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중 약 5만 명을 추첨하는데요. 당첨된 사람들은 맨하튼 남서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센트럴파크까지 힘차게 달렸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은데요. 이색 복장을 한 참가자들도 많았다고요. 네, 마라톤 대회에서는 이색 복장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뉴욕 마라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으로 꾸민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이고요.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한 참가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든 응원단의 모습도 보이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리로 응원 나온 시민들은 재치 있는 문구로 참가자들을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네, 힘차게 달리는 마라토너들처럼 기운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겨울 외투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4도로 어제보다 12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산지로는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대구 15도가 예상됩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까지 춥다가 수요일에는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